지난주에 열렸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내부의 갈등을 어느 때보다 더 보여줬습니다. 내년에는 열리지 않고 내후년에 다음 회의가 있다고 하는데 내년 11월에 있을 미 대선이 끝나면 회의를 다시 열겠다는 의미입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그 나토 정상회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있었잖아요. 유럽 국가들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뒷담화를 했는데 이게 이제 크게 전해지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기자회견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입국을 한 이 장면이 지금 나토 그 회원국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토는 원래 그 70년 전에 생길 때부터 네. 미국이 주도해서 어떤 서방의 가치 혹은 이제 서방의 공산 체제에 대한 그 대응을 주도하는 그런 이제 냉전 시대의 안보 기구로 이제 출발했죠. 이게 처음 시작된 게 49년 4월 4일에 해리 트루먼 대통령 2차 대전을 그 종결하고 일본에 이제 뭐 핵폭탄 투여를 결정하고 그리고 이제 6.25 참전을 결정하고 유럽에다가 마샬 플랜이라고 해서 대규모 원조를 결정한 이제 그렇게 해서 냉전 체제를 네. 만든 대통령이 만든 건데요. 네. 냉전이 이제 89년에 끝났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미국의 이제 조지 H.W. 그 부시 대통령하고 소련의 이제 미하일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몰타에서 만나서 회담을 하면서 냉전 체제를 막 끝내고 이제 협력 체제를 간다고 선언하면서 냉전이 끝났는데 그럼 나토가 이제 문을 닫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유럽 국가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네. 같이 어떤 가치 동맹, 민주주의, 뭐 인권, 시장 경제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계속 유지해 왔고 9.11 테러 이후에는 테러와의 전쟁을 하면서 이제 유지를 해왔는데요. 지금 뭐 또 비용이 너무 들고 서로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네. 균열이 계속 나고 있었는데 그 균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이번 정상회의라고 네. 하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갈등이 표출이 됐던 게 방위비 인상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나토는 방위비를 이렇게 부담을 더 하겠다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도는 성에 안 찬다라는 입장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나토는 이제 그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요. GDP의 2%를 국방 예산으로 쓰겠다는데 이를 지킨 나라는 그 미국과 이제 영국, 그리스 말고는 이제 전부 이제 동유럽의 그 국가들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난 거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서유럽의 큰 나라들은 뭐 거의 1몇 % 정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올리라고 했고 나토 회원국들은 작년에도 만나가지고 유럽 회원국들이 별도로 우린 그러면 2024년까지 여기를 맞추겠다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소리냐 이제 4%까지 올리라 그러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3몇 %인데 지금 국방비를 거의 2배 이상으로 올리라는 거죠. 그럼 굉장히 이제 유럽 국가들은 부담이죠. 국방비 지출을 늘리면은 복지라든지 교육 예산을 줄여야 됩니다. 그럼 당장 이제 선거를 앞둔 유럽 정상들 다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제 그 불안해지는 거죠.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네. 지금 뭐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갈등만 노출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실망스럽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우리로서도 뭐 우리를 직접 겨냥해서 말을 하기도 했고 그냥 흘러들일 수가 없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뭐 그러니까 일정한 수준을 충족하는 나라들만 따로 초청해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2%를 넘은 나라가 이제 미국을 제외하고 8개국인데 별도로 모아서 식사를 할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다 하라 그러는데 그 나라들 중에서 이제 굉장히 뭐 힘 있고 한 나라는 영국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좀 약간 불안하고 그리고 나토 내부를 이렇게 서로 이제 그 분열로 이끌고 서로 나누는 것 자체가 별로 보기 좋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시리아 철군을 강행한 미국에 대해서도 이번에 비판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또 정상 지도자들 간에 설전도 있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시리아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철수를 하면서 네. 거기에 그 옛날 동맹으로 싸우던 쿠르드족 그 민병대를 사실상 터키 앞에 내준 거거든요. 터키는 내부 자국에도 쿠르드 그 소수민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대적인데 이들하고 같이 오래전부터 작전을 해오고 역사적으로 서로 이제 공유할 부분이 많은 프랑스가 가장 불만이죠. 프랑스, 영국 같은 나라는 사실상 시리아 내전에서 그 쿠르드족을 별도로 이제 지원해 온 것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과 이제 간극을 도대체 이제 줄일 수가 없어서 굉장히 그걸 그 앞에 두고 네. 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1대1로 회담하면서 네. 서로 이제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고 그리고 또 터키의 에르도안 그 대통령과도 서로 이제 갈등을 빚어서 이 같은 나토 회원국이거든요. 나토 네. 회원국인데 서로 가치와 지금 추구하는 게 너무 다른 게 드러난 것이죠. 네. 근데 이런 분열 속에 이제 공동선언문이 나왔는데 중국의 커지는 영향력은 나토가 대처할 필요가 있다.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네, 이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나토 70년간 네. 처음부터 이제 소련에 대응하는 냉전기구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제 테러와의 전쟁을 주도하는 군사 동맹이 됐는데요. 처음으로 이제 중국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는 유럽 회원국들과 미국의 입장이 다릅니다. 화해의 기기에 대해서 이게 안보를 위협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고 쓰지 말라고 이제 압박을 해왔는데요. 유럽 회원국들은 그게 아니다. 비용의 문제고 우리도 우리 결정할 그 어떤 이제 그 힘이 있다.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얘기를 해서 갈등을 빚어왔는데 이런 걸 두고 중국에 대해 어디까지 대응할지 의문이죠. 이번에 그 공동선언문에 들어간 게 선언적인 것에 그칠지 아니면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올지는 네.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토 회의가 이제 내년은 건너뛰고 내년 11월에 미 대선이 있고 그 뒤에 이제 내후년에 열린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상황을 보여주는 건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트럼프로서는 여기에 가서 뭔가 이제 미국이 지금 공짜로 이제 안보를 제공한다는 그 국내 유권자들 지지자들의 입장을 그런 이제 그 우려를 불식하고 나는 여기서 네. 미국이 돈을 적게 되고 저쪽이 더 되도록 압박을 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내부 정치적인 제스처의 하나로서 이런 이제 갈등을 대놓고 연출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